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상승과 하락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꽤 급격한 반등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가 이날은 다시 한번 크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와 그리고 실적, 이 두 가지 요인이었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2.82%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주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하락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실적 발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금융주의 실적은 대체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게 시장의 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또 한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를 지표상으로만 보자면 0.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기름값에 지출한 비용이 높아진 착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그 내용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크게 방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리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부활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미국에서는 Good Friday라는 이름으로 하루 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어제 잠깐 하루 반등했던 미국 증시 오늘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2% 마이너스입니다. 화요일에 발표됐던 CPI 지수로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2% 정도의 마이너스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나스닥 지수의 매일매일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인데 오늘도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주간 단위로는 3% 정도의 마이너스로 역시나 문을 닫게 됩니다. 어제 하루는 실적 장세가 잠깐 나타나는 듯 했으나 오늘 시장 하락의 중심에는 인플레이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이틀 하락했던 10년물 금리가 장중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전일 대비 12bp나 뛰어오르면서 2.82%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 CPI와 PPI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오늘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크게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 대다수 보시다시피 2%에서 3%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오늘도 4%대의 급락권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지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될 텐데 이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목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월 대비 0.5% 증가로 예상치보다 낮았고 또 2월에 발표됐던 수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비가 가장 급증한 곳은 주요소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소매 판매는 변화된 물가, 이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조금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소비 데이터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다라는 점도 시장에는 하나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의 실적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실적 결과와 주가 향방 모두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어닝과 매출 비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하락세에서 마감이 됐고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자본과 고정소득 거래를 통해 창출한 매출이 이 기대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 역시도 1%대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어닝과 매출 비트 발표가 됐고요. 웰스파고가 가장 아쉬운 성적표를 제시했습니다. 유일하게 매출이 애널리스트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러자 주가는 가차없이 4에서 5%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어닝 시즌에서 금융주들의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와 매출 비트를 달성한 것만으로 주가는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여줬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당 54.2달러의 트위터를 100%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트위터와 테슬라의 주가는 둘 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보험 대장주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따라 살짝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EPS와 매출 모두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 높게 발표가 됐고요. 총 고객 수도 YOY 기준으로 15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고요. 주가는 그래도 0.4%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UBS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시켜줬는데 북미 지역 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bulish하다.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줬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4.7%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IBM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의견으로 상향 조정시켰는데 경기 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숨어있기 딱 좋은 주식이다. 이런 의견을 주면서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주가는 0.3% 소폭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유종 모두 2%대의 상승권을 나타내고 4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WTI 가격 경우에는 처음으로 주간 단위 상승권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은 이렇게 0.4% 소폭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꾸준히 부각되면서 주간 단위로는 2주 연속 플러스권 마감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갑니다. 자, 지난밤 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채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소비는 늘었지만 이라는 키워드고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이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소매 판매가 늘었습니다. 좋긴 좋은데 하지만 대부분 기름값과 또 식품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3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75%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면 일단 미국 경제는 좋은 것이긴 한데 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기름값 상승 때문에 소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3월 소매 판매에서 주유비가 8.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반면에 주유에 쓴 돈을 제외하고 소매 판매를 보면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쇼핑 또 자동차 판매가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자동차 판매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고요. 또 이는 대부분 자동차 기업들이 차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온라인 쇼핑은 전월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예 착시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비가 늘어난 몇 개의 카테고리도 있었기 때문인데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식료품과 외식비, 의류 이쪽에서는 실제 소비가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늘어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꼽아보자면 스포츠 제품, 전자제품, 일반 잡화 이쪽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늘어난 카테고리였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컨대 똑같은 제품 하나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하나의 제품을 구매했지만 소매 판매는 늘어난 것처럼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해도 소매 판매가 늘어야 사람들이 진짜 소비를 늘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고도 이 소비가 늘었던 제품들은 스포츠 제품, 전자제품, 일반 잡화 이게 유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의 소비를 볼 때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사람들의 소비가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있는지 그 여부가 될 텐데 오늘 나온 지표에서 이런 점들이 확인됐을까요? 네. 자, 몇 가지를 보자면 이제 앞서 제가 온라인 쇼핑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해 드렸죠. 미국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지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논스토어 리테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비점포 유통업체들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않은 유통업체를 통한 소매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매 판매가 지난 4개월 가운데 3개월 동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사람들은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구매하던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젠 직접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많은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못하던 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꺼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는데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여행과 공연,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여행에 대한 거침없는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날 델타 항공의 실적을 보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양한 음식점 업체들을 인터뷰한 결과 매출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좀 방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소매 판매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기름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미국인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 제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즘 다시 다른 소비까지 줄이면서 기꺼이 돈을 쓰고 있는 곳은 여행과 공연, 스포츠 경기 이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이 소매 판매 지표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머스크의 속내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네. 그 전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단숨에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 속내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 그 답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했던 것처럼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첫 단추였는데 머스크의 인수 제안 내용, 또 인수를 하려는 이유, 그리고 이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SEC 서류에서 머스크는 트위터의 주식을 주당 54.2달러에 100%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나로는 5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인데요. 역시 세계 최고 부자답게 스케일이 남다른 모습입니다. 머스크가 과연 트위터를 왜 사고 싶어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제안서에 담긴 머스크의 말을 인용하자면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가 지금의 트위터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었죠. 이를 감안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더 자유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테드 토크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또 굉장히 애매하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트위터의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결정은 아무래도 트위터 임원들의 몫이 될 텐데 인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CNBC의 짐 크레이머는 100%의 확률로 트위터가 거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든 헤스킷이라는 리서치 펌에서도 제안을 수락할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 트위터의 주가가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주당 $70에 거래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감안하면 머스크가 제안한 $54.2는 너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트위터 임원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어쨌든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기 어려울 거고 만약 거절한다면 주가가 정말 반토막이 날 리스크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수 제안에 대한 결정은 오늘 트위터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부활의 조짐이라는 건데 어제 시장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 지난밤 사이에. 근데 이런 가운데 나이키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JP모건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JP모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지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나이키의 중국 사업부가 연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코로나 증가로 인한 락다운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매출 모멘텀,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나이키가 잘 팔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JP모건의 매튜 보스는 나이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 쉽게 말하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64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키의 주가도 이날 4% 넘게 올랐고요. 나이키의 중국 사업부는 사실 락다운 말고도 다른 악재도 많이 갖고 있죠. 바로 보이콧입니다. 벌써 2년 넘게 지난 일인데 작년 3월에 나이키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는 면화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면화를 우리는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건데 그러자 중국에서는 이제 나이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이키는 중국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불매 운동의 여파가 크자 작년 6월에는 실적 발표에서 나이키는 중국의 브랜드다 이런 굉장히 좀 놀라운 발언을 하기도 해서 이 역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와중에도 사실 나이키는 좋은 실적을 기록해 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북미 지역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래서 나이키의 중국 사업부가 개선되는지 여부는 나이키에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JP모건에서 좋게 본 것이죠. 자, 그러면서 JP모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회계연도 2023년이 되면은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올해 가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이키의 총 매출 이익률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것은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안 사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이키의 브랜드 모멘텀은 글로벌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망 개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JP모건에서는 나이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 전반적인 월가 의견은 어떤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나이키를 커버하고 있는 총 애널리스트는 26명, 팀랭크 기준으로 26명이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의 그 범위를 보더라도 최저 $140, 많게는 $195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제 평균 목표 주가가 $167인데 현재 주가가 $13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저 목표 주가가 $140라고 했습니다. 최저 목표 주가 수준에도 현재 주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UBS에서도 이날 나이키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였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의 나이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나이키의 재고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사업부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 락다운과 공급망 문제로 매출 타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미 그 내용은 나이키가 제시한 가이던스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키는 수년간 평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거든요. 나이키의 주가가 꽤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가에서도 일단 나이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월가의 분위기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렸고요. 전채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